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경매 시장의 빌라 매물이 크게 늘었지만 또 유찰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일부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수십 명의 응찰자들이 몰려서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위험하다 또 뭐 어렵다는 생각에 선뜻 접근하기 어려운 빌라 경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을지 빌라 매물 상황과 경매 전략까지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욱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대표님 갖고 오신 주제가 빌라 경매인데 네네. 빌라는 최근 들어서는 뭐 인식은 안 좋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장 분위기에 어떻게 변화가 생기고 있나요? 네, 지금 우리 항상 방송하면서 아파트 위주로 많이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네. 아파트가 작년에서 올해 초반 들어오면서 좀 심리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우리 앵커님 말씀 주셨던 것 같이 아마 작년하고 올 상반기까지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하면 역전세, 또는 그랬죠. 깡통 전세 네. 이거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심리가 살아나면서 이 빌라가 그 역전세, 깡통 전세 때문에 많이 낙찰률도 하락을 했었고 낙찰가율도 하락을 했었지만 최근 좀 반등을 다시 해서 지금 약 한 80% 수준까지 서울 다세대 빌라인 경우에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엊그저께 제가 한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물건들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화면에 잠깐 보시게 되면 8월 16일자 기준으로 해서 지금 서울 아파트, 경기도, 인천 이렇게 수도권이죠. 예. 세 개 지역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지금 선호하시는 지역들이 이제 아파트일 텐데 지금 현재 서울 같은 경우에 201건 정도를 지금 입찰을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 516건, 인천 195건 이렇게 있지만 그 바로 아래에 보면 이제 다세대 빌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네. 보통 뭐 아파트를 다 실거주든 또는 전세, 임대차든 더 선호를 하겠지만 대체 상품이긴 한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보다 무려 한 5배 정도가 많은 지금 물량이 나와 있고 경기도도 약 2배 정도가 살짝 안 되게끔 되어 있고 인천도 한 2배 정도 돼 있죠. 이렇게 좀 선택하는 기준들이 많고 아무래도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저렴한데 중요한 건 입지다 보니까 예. 우리가 잘 입지 선정하고 앞으로의 호재들을 파악한다면 다세대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가치 있는 투자 겸 실거주의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실제로 그 은평구 불광동 소재에 있는 그 한 빌라 경매 네. 21명이 몰렸다고 하면 사실 네네.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어떤 매물이길래 또 이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몰린 건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가격 대비 메리트가 일단 있고 우리 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빌라 화면을 한번 같이 보면 네. 좋겠는데 지금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심리가 너무 많이 저조했기 때문에 예. 서울 아파트인데 죄송하지만 감히 서울 아파트인데 2번이 유찰되고 3번이 유찰되고 예전에 있을 수 없던 네네네네.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세대 빌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번 유찰이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차수에 지금 매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예, 예. 서울도 2번이 유찰됐었는데 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다세대 특징 중에 하나가 입지일 거고 가격 대비 메리트일 텐데 이 물건 보면 지금 면적 전용 면적이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건물 면적이 약 한 14평 정도 되는데 서울에 있는 은평구의 불광동이라고 하면 사실 좀 핫한 지역이거든요. 네. 네, 이 지역에서 지금 1억 4,900 정도의 가격대에 전용 13평 정도가 2차 1억 1,900 정도 나왔다가 지금 거의 이제 감정가에 육박하는 1억 4,500 정도로 낙찰이 됐는데 여러분 이제 이 입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입지 같은 경우에 이 주변에 지금 재개발도 아주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불광역 인근에는 또 연신내역이라고 있잖아요. 예, 예. 연신내 아주 그 상권도 활발한 곳이기도 한데 그 연신내역에는 GTX가 또 이제 곧 개통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조금 나중에 일이긴 한데 우리 화면 아래 자막 보시게 되면 6호선 독바이역이라고 있어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6호선 독바이역 즉 응암에서 6호선이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연신내에서 내려오게 되는데 신분당선이 저 독바이역을 연결을 시킬 겁니다. 추후에 아직 조금 좀 먼 미래이긴 하지만 그리고 실거주 가치로 봤을 때도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있고 우리 또 연서 시장이 가깝게 있으니까 서울에서 전용 한 13평 정도에서 역도 있고 그다음에
그 준공 연도가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개발 가치도 있으면서 뭐 학교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이런 가치를 본다면 지금 이 가격 서울에 있는 그 주거 물건인데 1억 4,500이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 있게 지금 한 21분 정도가 입찰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뭐 증시에서 늘 하는 얘기가 좋은 종목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네네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똑같네요. 빌라도 좋은 맞아요. 매물을 갖다가 네. 골라내야 되는데 네. 그냥 빌라 매물 고를 때 참고할 만한 어떤 지표랄까요? 네. 있죠. 네. 일단은 네. 좀 전에 제가 이제 주거용 물건이라고 했잖아요. 주거용. 네. 그러면 네. 제일 핫한 건 무엇보다도 아파트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도 잠시 대기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오늘 뭐 주식 현황을 잠깐 직접 네. 보고 있는데 이 부동산도 어떻게 본다면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펀더멘탈을 알 마찬가지로 수가 본다면 있다고요. 네, 예. 굳이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한다는 건 말 그대로 입지 분석인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입지가 있고 우리 그 입지에서 앞으로 이 어떤 우리 재료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 이 그 위치에서의 앞으로의 뭐 교통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또 어떤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좋아지는 게 기본적 가치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좀 전에 우리가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해서 각각 그 종목별로 그렇죠? 무슨 주식 이름 같이 종목별로 상가, 뭐 다세대 빌라, 다가구 원룸 했던 것 같이 종목별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트렌드가 달라요. 네네. 차트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래서 각각 종목별로 현재 기술적 분석도 하고 기본적인 입지 분석도 하고 하면서 네. 지금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그 앞으로의 보유 기간, 즉 주식이야 뭐 오늘 사서 오후에 팔 수도 있지만 보통 부동산은 그래도 최소 1년, 2년은 가거든요. 그 정도 후를 내다보면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를 보되 아파트가 일단 기본적인 상품이긴 한데 여기 보게 되면 다 지금 사실은 제목에 다세대 빌라라고 써놨지만 아파트로도 적용이 되는 문구들입니다. 네. 그런데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2배, 3배, 심지어 4배까지도 하죠. 일반 다세대 빌라 가격에 비해서. 예. 은평구의 아파트가 12억이면 빌라는 뭐 3, 4억이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소액 투자로 입지와 미래를 보면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매 물건이기 때문에 저 정도 지금 역세권 또 학군 인프라들 그다음에 기본에 우리가 실거주가 아니라면 임대차를 맞춰야 되니까 임대 수요들이 있으려면 뭐 기업이 있다든지 대학이 있다든지 산업단지가 있다든지 또 가능하면 오래되지 않는 게 좋아요. 예, 뭐 방송이지만 신축 빌라를 제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일반 예. 매물로. 예. 일단 신축 빌라라고 하는 건 예전에 있던 빌라보다도 일단 전용 면적들이 작고 작기도 하지만 가격이 상당히 높은 가격에 분양이 그렇죠. 됩니다. 예. 상가 분양이랑 똑같아요. 제가 예. 일전에도 한번 신축 상가 분양하는 거 신도시 상가 택지 지역의 상가 얘기했듯이 신축 빌라를 매매로 접근하지 마시고 한 3년 차 이상 신축을 원하신다면 3년 차에서 한 5년 차 내에 경매에 나와 있는 입지 좋은 빌라 매물을 고르시면 네. 적어도 시세 대비 한 20%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주거 물건으로 보되 이제 마지막 멘트를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역전세 깡통연세 우리 예. 앵커님 말씀 많이 주셨잖아요. 예. 저게 정말 문제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매 물건들이 뭐 금리 인상에다가 늘고 있지만 역전세 때문에 임차인들이 스스로 강제 경매 일으킨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분들이 보증금이 지금 높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감정 금액이 3억이에요. 예. 근데 임대차 보증금이 2억 5천이에요. 예. 근데 아주 싸게 받았다고 누가 2억 3천에 받았다고 한들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받을 돈이 2억 5천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2억 3천이 가더라도 2천을 낙찰자가 더 줘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쭉 유찰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기본적인 권리 분석에 대한 기본기는 여러분이 갖춘 상태에서 빌라 입찰에 참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 나온 김에 실제로 좀 매물을 네. 압축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냥 그럴까요? 시원하게. 예. 네. 근데 대표님 네. 자기가 살겠다고 저 경매에 입찰 들어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들 투자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를 놓든지. 중요한 질문 하셨습니다. 지금. 예. 네.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빌라를 아파트에 대한 대체 상품으로서의 투자로 접근했는데 예. 네. 임차인들이 스스로 강제로 경매를 진행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주식
주로 많이 들으시니까 손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손절. 손절. 예, 손절매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3억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는 2억 5천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만약에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차한 그 빌라의 시세는 얼마예요? 3억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갭투자 할 때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갭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죠. 2억 5천을 끼워두고 3억에 매수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뭐 역전세다 깡통전세다 그리고 아파트도 떨어지니까 빌라는 당연히 떨어졌죠. 그러다 예. 보니까 빌라 가격이 3억에서 예를 들어 2억 5천만 원을 빠졌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2년 동안 거주하고 있던 그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이 2억 5천인데 예. 이제는 시세가 2억 5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럼 집주인은 남는 게 없겠죠. 돌려주게 되면 그나마 집주인이 여력이 없기 때문에 2억 5천을 못 돌려주는 상황인데 그래서 경매에 나오게 되면 지금 시세가 2억 5천이니 이제 2억 2천에 받겠죠. 낙찰을. 그렇죠? 그럼 임차인들은 2억 5천이기 때문에 선순위이면 2억 네. 2천, 2억 1천, 2억의 낙찰을 누군가가 권리분석을 잘 못해서 받는다 치더라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돈을 물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권리분석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응차를 안 하죠. 예. 시세가 2억 5천인데 물어줄 돈이 2억 5천이야? 그럼 무슨 메리트가 있어? 안 해. 이러다 보니까 1차는 물론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속 떨어져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2억 5천 정도의 그 금액이 2,500, 3천 여기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아무도 응차를 하지 않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맞죠? 왜? 남는 게 없으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싸게 받는다 하더라도 임차인한테 어차피 2억 5천을 줘야 되니. 그러니. 그렇죠? 배당을 못 받는 네. 만큼 아무도 안 받으면 그런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아이 때문에 학교 때문에 임시 거주 때문에 했는데 이사를 못 간단 말이에요. 예. 집주인은 이미 돈이 없고 예. 나가고는 싶고 예. 못 받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낙찰을 직접 받아버리는 거죠. 아, 내가 그냥 여기 살란다. 그렇죠. 예를 차라리. 들어서 임차인이 네. 한 2억 정도를 썼대요. 예. 이미 유찰들은 한 8천만 원까지 됐는데 거기에 2억을 써요, 임차인이. 임차인은 쓸 수 있죠. 왜? 자기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2억 5천 임차인이라면. 받을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2억을 쓴다 하더라도 본인이 2억 가져오는 거죠. 그렇다면 5천만 원은 손절매 낸 거예요, 지금. 예. 원래는 2억 5천을 받아야 되는데 예. 그냥 2억 자기가 사고 5천만 원 손해보고 들어가 사는데 만약에 다행히도 2년 뒤에 다시 또 시장이 좋아지고 입지가 좋아지고 교통이 좋아지고 해서 이게 나중에 자기가 매도할 때 한 2, 3년 후에 3억에 매도했다. 그러면 손절 개념으로 들어갔다 쳤지만 바로 매도 안 하고 다시 보유했다. 이제는 임대인 또는 실거주로서 보유죠. 전세 임차인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는 다시 빠졌다가 반등해서 차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네. 지금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확한 지적을 지금 해주셨어요. 현실적인 설명이시네. 네. 네네. 네. 네. 자, 그래서 매물을 네. 좀 알려주세요. 아, 네네. 제가 네. 앵커님 때문에. 이게 본론 같은데요. 그래요. 그 아까 봤듯이 서울 아파트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아파트의 5배란 말이에요. 근데 막연히 여러분들이 다세대 빌라를 싫어하고 그다음에 역전세 또는 깡통 전세 싫어하시는데 일부 지역 위주로 되고 있어요. 네네. 아무래도. 그리고 입지 가치, 빌라도 대지권, 즉 땅에 대한 가치가 있는 거고 아파트도 대지권, 땅에 대한 가치가 있는 예. 거거든요. 결국엔 그 땅에서 가치가 나오는 거라 그렇죠. 지금 딱 2개만 불러봤는데 네. 대치동 빌라죠. 아, 일단은 강남구. 일단 다르죠. 네. 약간 느낌이 그렇죠. 네. 대치동 빌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학군 1번지 그렇죠. 학원가 1번지 대치동, 중계동, 평촌 뭐 많이 있지만 그 대치동에 있는 지금 다세대 빌라가 지금 하나 나와 있는데 요거는 평수가 크지는 않아요. 지금 보게 되면 평수가 13평 정도 되겠죠? 평수가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저게 지금 한 번 유찰이 됐단 전용 말이죠. 13평. 예, 예. 한 번 유찰이 됐고 이번에 나와 있는데 저 근처에는 대단지 아파트들이 많고 네. 우리가 일반 부동산 뉴스에서 보던 아파트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레미안 대치 팰리스다 네. 이런 또 음마 아파트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인근에 또 재건축들도 많이 있고 재개발 단지들도 있고 하다 보면 추후에 이주할 수 있는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또 그러네요. 집을 잠시 비워줘야 되니까 그런 이주 수요가 있고 학군이 있고 또 저 그 빌라 역시도 지금 역세권하고 가깝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서울에 있는 그것도 대치동에 있는 빌라이기 때문에 가격이 예. 만만하게 볼 건 또 아니죠. 예, 예. 그렇죠? 아까는 뭐 1억대도 낙찰이 된 케이스지만 저 케이스를 보게 되면 지금 지금 한 번만 유찰이 됐고 지금 4억 2,900에 나와 있는 유찰된 예. 가격이 예. 원래 신권에서는 5억 3,700이었는데 그래서 요 물건도 마찬가지로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임장을 꼭 해보셔야 돼요. 임장. 네. 1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그 양쪽 층에 어떤 그 뷰라든지 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한번 체킹을 해보실 때 서울에 있는 대치동 빌라 투자로서 한번 여러분들 감안해 보실 수 있고, 또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가격을 살짝 한번 내려볼게요. 네. 이번에는 강남 4구에 있는 대치동에서 조금 이제 좌측으로 쭉 이동을 해서 우리 강남하고의 접근성이 좋으면서 우리 신림역이라든지 봉천역이라든지 2호선 근접에 있는, 그리고 신림 뉴타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때가 다 개발하고 있고 인근에 아마 신림역까지 한 13분 정도 도보로 소요가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 신림 선도 개통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여의도 색강까지 다이렉트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래서 저런 매물들도 지금 서울에서의 전용 면적이 24평이에요. 그럼 아파트로 본다면 약 30평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우리 관악구에 있는 아파트 들어가려면 그래도 8억에서 한 12억 정도까지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빌라 지금 2억 9,700 나와 있어요. 아파트로 본다면 30평인데 네, 네. 그리고 주변에 역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접근해 보시면 서울에 있는 실거주 또는 주거용 투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주차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네네. 네. 네. 주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주차에 대한 그 관리에 대한 방침이 있을 겁니다. 아, 예. 네, 오늘 또 빌라 경매 좀 알아봤습니다. 내용 잘 네네.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